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9대 51. 괜찮죠? 뇌 밸런스. 얘는 양손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손을 잘 쓰는 그런 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4개 영역과 여기 4개, 전체 8개 영역에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보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자, 이게 이건 박스. 이게 이렇게 네트워크. 왜 갑자기 초록색이 나오냐?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쓰고 있는 폭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좁을수록 좋은 겁니다. 좁을수록. 이 아이는 성격적인 요인 한번 볼게요. 성격적 어때요? 성격적인 어때요? 이렇게. 추상권화의 관계, 그 다음에 시각.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 있던 리더형. 이쪽이 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우리가 참모형. 리더형은 외향적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죠. 적극적인 그런 성향이고. 참모형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언어는 올라가 있죠. 그죠? 언어는 생각보다 말하는 설득하는 힘이 좋지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각보다 지각이 올라가 있죠. 리더형이에요, 리더형. 그죠? 리더형. 눈빛이 좀, 어떤 행동적인 그런 눈빛이 더 강한, 남을 이끌어가는, 외향적인 게 더 강한, 그죠? 어떤 생각이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힘보다는 이 외향적인 게 더 강한,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형이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격차가 더 많이 안 나도록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격차가 더 많이 안 나도록 요걸 좀 계속 훈련을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격차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 게 좀 격차가 많이 나는 리더형은 마치 이장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붕붕붕 떠 있는 리더. 이런 리더형도 항상 이게 폭이 이렇게 나란히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떠 있는데 리더형인데 이런 리더형은 어때요? 이건 참, 그러니까 뭔 사건만 터지면 동네나방네 다 챙겨나는 그런 리더형이에요. 아마 원에서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요거 저거 뭐 하는 거 보면 다 가가지고도 참견하고 요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아이들 대개분이 그래프가 이 곡선이 심한 리더형이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리더형이지만 괜찮은 리더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보냐면 수리와 추리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제 학습 영역을 보겠습니다. 학습 영역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추상과 언어, 요걸 학습하는 힘이라 그러죠. 하여간 이 추상과 언어가 좋아야만 아이들은 고학년 되고 중고 가서 공부를 잘합니다. 이해와 독해 이런 것들이 잘 돼야만. 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공부를 재밌어 하느냐 재미없어 하느냐 친밀도. 그래서 여기는 항상 X를 하죠. X 하는 이유는 뭐라 해서 요집과 요즘은 달라요. 전체는 같은 집에 사는데 요거는 큰 형님 댁, 요건 작은 형님 댁. 이게 좀 다른 집입니다. 다른 집. 얘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이렇게 좀 나란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란히 있으면 공부를 재밌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뭐예요? 복잡한 걸 안 하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이 원인의 집중 요인은 항상 어디냐? 추상과 언어에 있습니다. 추상과 언어에 떨어져 있는 부분, 요 원인이 있어요. 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은, 어떤, 이 정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력이라 할까요? 생각하는 힘이, 좀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생각하는 힘. 그래서 뭔가, 우리 근데 머리가 컴퓨터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든지 간에 자꾸 뺐어야 되는데, 빼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뇌력이 약한 겁니다. 뇌력. 어떤 걸 문제를 수학을 하던, 만약에 언어, 말을 하던, 미술을 하던, 음악을 하던, 예를 들면 머릿속에 정보, 그죠? 이 정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적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차곡차곡 잘 들어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빼쓰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게 약하면 빼쓰기일 수가 없죠. 왜냐면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힘은 뭐냐? 내가 가진 지식의 정보들을 잘 집어넣고 그걸 갖다 오감을 통해서 잘 집어넣잖아요. 그죠? 우리가 YGQ 교재나 운해 한글 이런 거, 운해 수학 지금 이런 책들 통해 가지고 뇌력을 만들고 한글로 이제 빼쓰고 뭘 빼써야 되는데 이걸 뺄 수 있는 그 뇌력이 약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약한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약하니까 무엇인가 복잡한 걸 하려고 하는데 요 생각하는 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가
싫어하죠. 재미없어 하죠. 이 세상에서 누가 수학을 만들었나, 누가 영어를 만들었나, 얘는 그걸 원망하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공부는 누가 만들어? 얘는 헛날 공부는 누가 만들어? 이런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복잡한 거 안 하죠. 안 하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 운해의 어떤 정서나 성격적 요인들 한번 볼게요, 운해. 운해에 제로 올라가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제로 올라가. 협응이 올라가 있죠. 구성보다 협응이 올라가 있으면 어떤 아이가 독하나입니다, 독하나. 독하나입니다. 이게 올라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 삼지 마세요. 크게 문제 삼지 마세요. 그러면, 구성이 올라갔으면 스크린이고, 이게 제로 올라갔으면, 제일 많이 올라갔으면, 뭡니까? 아니, 구성이 스트레스죠. 이건 제일 많이 올라갔으면 스크린이고, 이거 산만한 거니까. 그럼 이제 떨어져 있는 거 볼게요. 떨어져 있는 게 구성이 떨어져 있고, 지각이 떨어져 있네요. 그죠? 구성이 떨어져 있어요. 구성은 열정이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요, 여기에 붙어 있다면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잘났다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기질도 있고 열정도 있는 거야.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쭉 올라가, 이것만. 구성만 올라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구성이 떨어지죠. 구성.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아이가 하려고 안 하죠. 그랬더니 의욕이 저하되죠. 의욕이 상실되죠. 점점 더 떨어져 버리죠. 더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협응이 시각을 지금 여기 이제 받쳐주고 있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이상으로 얘가 더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거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아이들 무기력. 뭘 수술하려고 안 해요. 이건 그래도 의욕이 이제 많이 상실된 아이입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의욕이 상실되어 있을까요? 의욕이 상실되어 있을까요? 무기력은 아닌데 의욕이 상실되어 있을까? 뭘 하려고 자기 스스로 안 할까요? 그 원인은 항상 주변에 있어요. 얘가 이렇게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력의 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성력 떨어지는 아이들은 구성력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떨어뜨리는 원인이 누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누가 떨어뜨릴까요? 구성력. 맞아요. 엄마가 떨어뜨려요. 엄마가. 첫 번째 구성력. 그러니까 모든 운해의 문제점은 엄마 영향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력, 스스로 하려고, 구성은 열정인데 스스로 하려는 힘이 없어지죠. 왜? 어떤 때 없어지느냐? 첫 번째, 엄마가 모든 걸 챙겨준 아이. 그러니까 너무 애가 이쁜 거야. 밥 먹는 거 옆에서 앉아봐서 이쁘고. 그러니까 밥도 다 먹여줍니다. 밥도 다 먹여줍니다. 그죠? 밥도 다 먹여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밥도 다 먹여줘. 모든 걸 다. 옷도 다 입혀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아이들이 반찬 5개 반찬이 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할 힘이 없어요. 요건 어떤 맛일까? 요건 어떤 맛일까? 이런 선택을 해요. 뭐든지 다 챙겨 키운 아이들. 이런 경우. 아이가 무기력해져 가죠. 무기력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개 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아이들 갖다가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되게 첫 번째는 챙겨준 경우, 두 번째는 독자인 경우, 세 번째는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는 나만 미워해. 관심을 전부 다 자기가 봤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 관심이 없어졌어요. 너 비켜. 너 동생 이런. 네 번째 이제 불안분리에 대한 애정결핍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랬을 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 돼요? 이 아이는 네 맞습니다. 불규칙 운동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밥도 혼자 먹어보고 이렇게 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옷도 혼자 선택할 힘이 있어야죠. 내가 옷을. 내가 엄마 오늘 저 빨간 옷 입고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옷만 입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집니다. 밥도 아이는 입만 벌리면 다 먹여줘요. 결국은 이렇게 구성력이 떨어지는 건 유아들한테 뿐이 아니라 초등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늦게 고생할 팔자입니다. 팔자. 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되게 되면 누군가 옆에 가르치는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하려고 안 하니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과외비. 제가 얘기했죠. 어느 학생 얘기했잖아요. 영어 100만 원, 수학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매월. 그래도 안 좋아져요. 왜 뇌력이 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대학을 간다. 설상 대학을 가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자꾸 챙겨서 삐지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죠? 이 구성력 떨어지는 아이들. 그래도 얘가 엄마가 좀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 얘가 기질은 있잖아요. 기질은 있죠. 기질은 있기 때문에 독하잖아요. 얘가.
독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단순학습하는 거 끊어주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내용인 반면에 그래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그죠?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리더형이지만 그래도 지각을 올려서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럼 성격적으로 추상을 좀 올려주고 이걸 올려줘서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학습적으로 보게 되면 복잡한 거 안 하니까 단순학습을 하고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되고 물건이나 교구를 가지고 아이가 자꾸 손을 쓰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 집중 요인은 바로 추상에 떨어져 있으니 책을 잘 읽어줘라. 책을 잘 읽어줘라. 책을 잘 읽어주는 건 어떻게 읽어주는 게 잘 읽어주느냐. 아이들은 책을 읽어줄 때요. 그림책 이렇게 쓰면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 글이 나오죠. 한 3줄, 4줄 나온다 그래.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앞에다 놓고 앉혀주죠. 그죠? 아이들의 눈은 그림에 가 있어요. 엄마들의 눈은 여기에 가 있어요. 글에 가 있습니다. 책을 엄마가 넘기기 때문에 책을 팽날 읽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답답함을 많이 느꼈지만. 그래서 아이가 책을 넘기게끔만 만들어줘도 책 읽는 효과는 배가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 배가가 됩니다. 왜? 그림을 보고 아이들의 눈이 이쪽 가서 자기가 넘겨야 되는데 아이는 그림에 가 있거든요. 그림에 가 있을 때는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슬아,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엄마가 글을 한번 읽어줄게. 옛날에 이렇게 이제 쭉 손으로 이렇게 보면 한 잔씩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 읽었으면 소라가 한번 넘겨봐. 너 넘겨보고 이것만 해줘도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주는 방법론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자, 5번까지 마치고 6번